우리 군의 합참에서도 김정은의 체중 변화만 보는 전문 연구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 미군에도 있고요.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미국이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긴급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비상계획. 비상계획이죠. 국가안보의 핵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김정은 건강이다. 김정은이 엄청 건강이 안 좋다 해가지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뭐 평양으로 뭐 집합했다 뭐 이런 소문들. 김정은은 분명히 지금 서희구 김부자에 하는 고질적인 병이 있잖아요. 최근에 안 보이는 동안 알았더라. 최근에 김정은 총비서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혹은 뭐 생긴 거 아니냐라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거 뭐 살이 빠졌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아니 김정은 살 빠지는 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에서 월 1회 정도 북한 내부 동향 보고를 해요. 그럼 항상 필수 항목이 몸무게. 네. 몸무게가 필수 항목. 예,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른. 그래서 올해도 몸무게 확인했는데 140에서 50 사이. 140이요? 140에서 50 사이. 140이요? 140에서 50 사이. 돼지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직본을 해서 평균 7kg. 매년 평균 7kg씩 쪘어요. 근데 이제 살이 찌면 다른 성인병이랑 겹쳐 있을 때 위험해질 수도 있고. 당뇨병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당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병이들은 눕거나 하면 통치불능해서 무정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북한은 수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정부잖아요. 그러죠. 지시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 그러면 권력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거나 권력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수령의 건강이 국가 기밀 1호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라면 혹시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의 신변이 좀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이걸 지금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방부나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도 각각의 설에 대한 작전을 다 세워두고 있어요.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리소주가 낳은 김정은의 어린 아들이 세습을 받아서 이어간다. 4대 세습. 너무 어리지 않아요? 두 번째,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 정권을 잡아챈다. 세 번째, 중국이 김평일을 앞세워서 북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다. 세 가지 설이 가장 크고요. 설마다 다들 분분합니다.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중국이 김평일을 내세워서 이제 소위 북한을 접수하는 요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요 때는 우리 군도 작전상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속도전이에요.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전에 우리나라와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주한 미군이 같이 북한을 접수하는 작전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통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나라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사망하셨을 때는 뭐 총리가 대신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이거는 왕조 같은 거죠, 북한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김정은이 살 뺀 얘기가 이게 우리가 좀 시간을 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TV에서 볼만한 주제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 굉장히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큰 문제다. 국가안보의 핵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김정은 건강이다.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미국이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긴급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비상계획. 비상계획이죠. 만약에 김정은이 어떤 병으로 이제 유고시에 북한을 중국, 유엔,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점령을 하자라는 계획까지 실제로 세워놨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지금 저게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살이 빠졌는가 아니면 개인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뺐는가. 근데 미국 그 뉴욕 포스트의 최근 그 보도에 따르면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뺀 것 같이 보인다. 그 예로 뭐냐면 지금 노동당 중앙회의를 며칠 동안 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웠어요. 아무리 보여주는 그 쇼라고 하더라도
정말 몸이 안 좋으면 담배를 필 수 없는 상황인데 폈다는 거는 몸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담배를 폈기 때문에. 담배를 폈기 때문에. 의사들이 권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살이 그랬겠지. 찌면은 이제 뭐 당뇨병부터 온갖 성인병, 합병증 거기다가 이제 뭐 걷지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지. 지 팽이 지고 다녔잖아.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의사들이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이게 뭐 체형을 관리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살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거 다이어트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정은이 놓고 체형 관리해라, 살 좀 빼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김정은은 분명히 지금 소위 그 김부자에 하는 고질적인 병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오던 당뇨, 뭐 심장질환, 고혈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안 보이는 동안 알았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건강이 안 좋은 거다. 네, 건강이 안 좋은 거다. 보고요. 저는 아파서 그랬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언론에서도 김정은의 체중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와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랑 체중 변화, 특히 허리 사이즈에 굉장히 허리 사이즈. 진짜 궁금하지 않냐? 어떻게 예측할까? 거리에 땅 밟은 깊이를 가지고. 아, 발자국, 족적. 발자국을 보고 2kg 더 늘었네.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언론에서 수척해졌다, 야위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 상태를 보고 수척하거나 야위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였으면. 근데 우리 언론들이 수척하다라고 야위다라고 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목 장사가 아니라 최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의 몸무게가 키 170에 몸무게 140에서 150 사이였어요. 그런데 최근의 야윈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냐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몸매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손목에 착용한 시계줄을 분석한 거예요. 어머, 시계줄. 바로 이건데 2020년 11월 30일 때 시계줄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시계줄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있어요. 시계줄이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체중의 변화, 또 웨스트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줄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웃긴 것 같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합참에서도 김정은의 체중 변화만 보는 전문 연구관이 따로 있고요. 우리 국정원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도 있고 저희 언론사에도 북한 김정은 체중 변화를 측정하는 화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하면 대단하다. 이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와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 정도다라는 것을 비디오로 추정을 가능한 거죠. 북한에도 비만인 사람이 김정은 말고도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로 저는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봤는데 이제 북한에서 좀 비만이라고 해야 되나 살 좀 찐 사람들 이제 부의 상징이거든요. 맞아. 기본적으로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얘기들이 통상 이제 배 나온 사람들이 같이 머리도 벗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면 간부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잘 먹고 살이 찌면 머리도 같이 날아가나 보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여기가 반짝반짝한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도 왜 70년대에 잘 사는 사람 또 상장님 그러면 네. 되게 얼굴에 개그림이 흐르고 야, 머리가 맞아요. 이런 맞아. 표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공안이요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를 잡을 때 첫째 보는 조건이 얼굴이 기름이 있냐 없냐, 뻐칠하냐 안 하냐. 그래서 버스 같은 데 딱 보고 뻐칠하다 이러면은 수산증,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잡기도 해요. 김정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있어요, 그럼? 없어. 김정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있어요, 그럼? 없어. 김치 김정은.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살을 일부러 찌고 싶어서 북한에서는 몸난다고 하잖아요. 몸난다. 살이 나는 걸. 배 나오는 약까지 한때 유행이었어요. 배 나온 거죠. 네. 이게 좀 부어 보이는. 사실은 김정은이 원래부터 뚱뚱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김일성 할아버지를 따라하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찌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데
김정은이 원래 찌우기로 계획했던 선보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이 이상해졌고 그 계기는 제가 쭉 취재해서 느낀 점은 고모부를 죽이고 나서 그때부터 김정은이 체중이 관리가 안 되면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김정은이 의식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또 이방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좀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까지.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이방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좀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까지. 받으니까 국정원 입장은 이제 건강 관리 중이다. 관리 중이다. 관리 중이다. 건강 관리 중이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그렇게 표현한 거지 뭐. 다이어트 중이다. 근데 이제 살 빼야 된다는 심각성을 본인이 느꼈다면 이제 한국 언론의 역할 아니냐. 아, 한국 언론 어디 보자. 나보러 살 빼라 그러네. 과거 이제 김정은하고 김일성, 김정일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김정은 리더십은 인터넷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했고 맞아. 외국에서. 우리 정치인 버릇이 하루에 몇 번씩 자기 이름 쳐보거든요. 한 번 오버가 나잖아. 순식간에 퍼져버려. 자리 잡아야지. 이건 자기 검열이에요. 맞아요. 오버가 나나. 그래서 자기 오버가 이상하게 났으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이거 수정해달라. 그래도 몇 개 퍼져 있어. 그래서 김정은 올라오고 나서 큰 변화가 한국의 조선일보가 무슨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반응이 한 2, 3일 있다 나왔는데 그날 오후 나왔어. 세상 실망한다. 이만갑도 100% 모니터링 해요. 이것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죠. 우리 나왔어요. 아, 우리도요? 조선중앙 TV에 배우들 데리고 연습해가지고 한다고 배우래요. 배가 나오더라니까. 개성이 배우래요? 네. 배우들이라고. 아, 이분들이 배우라고요? 네. 우리 군과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을 투명하게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북한 상공으로 미국 정찰 위성들이 싹 돌아다녀서 국정원이나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요. 네. 그중에 재밌는 거 몇 가지가 일단은 요트가 어디 있나 쓱 봐요. 요트요? 위성으로. 김정은 요트 매니아거든요. 김정은 전용 요트가 도처에 있는데 요트의 움직임을 쓱 보고 그다음에 제트스키, 수상스키의 움직임을 쓱 봐요. 근데 최근에 김정은의 별장이 있는 원산에서 제트스키 움직임, 요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이 포착이 돼서 김정은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게 현재 정보당국의 결론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어가지고 좀 제트스키 사실 타나가요? 그 한참 건강 문제 이야기 나올 때가 또 태양절 때. 작년 작년에 태양절 때 1000배를 빼먹었다는데 태양절 1000배를 빼먹는 경우는 아무래도 진짜 드문 경우죠. 맞아요.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니까 이건 비상사태 아니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태양절이 뭡니까? 아, 저도 이거 질문 보고서 태양절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식이 아닐까. 일식이 아닐까. 태양과 일식. 태양하고 달하고 만날 때. 아, 너무 지구과학적으로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다. 정민 씨 창의력이 기발하네요. 김성민 대표님. 태양절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네. 중요하지. 저희 이야기는 다 아시는 분들인데 오로지 대한민국의 가수 김정민 씨를 위해서 제가 특별 서비스를 한번 봅니다. 네. 태양절은 김일성 생일이다. 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김일성이 생일이 국가적 공휴일로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74년도에 민족 최대의 명절로 이제 이민의 종용으로 왜 자기 마음대로 민족 최대 광복절이 설날이 된 거죠. 추석보다 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추석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그 이상으로 정치적 색깔을 부여해서 됐다가 김일성 사망 이후에 태양절로 바뀝니다. 태양절을 격상시키고 웃기는 게 그때부터 북한에만 있는 주체 달력이 생겨납니다. 12년을 주체 1년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체 달력에 주체 몇 년 하고 가로치고 2011년 그만큼 중요한 건데 바로 작년에 김정은이가 김일성 참배에 못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망설까지 나오고 난리 났던 게 작년 태양절이다. 이만큼 태양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김정은이 태양절 참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CNN이 세계적인 대오보를 한번 내요. 아, CNN이요. 어떻게 오보를 냈냐면은 정확하게 그 워딩을 보면 US Defense Official이 이 펜타곤 국방부의 관리가 지금 김정은이 심혈관 수술을 받은 다음에 grave danger 상태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이 보도 봤어. 펜타곤 관리가 얘기했다고 하는 걸 CNN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 grave라는 그 단어는 전쟁 직전에나 쓸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단어거든요. 그걸 CNN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걸 또 옆에 있던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또 인용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간 거예요. 김정은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며칠 후에 비료공장 또 그 준공식에 따단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NN이 아마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 문책 당했을걸요 아마? CNN 이런 데서도 소문이 났는데 중국에서도 소문이 났었어요. 뭐라고? 김정은이 엄청 건강이 안 좋다 해가지고 뭐 대외 연락부장 이런 사람이 의사를 데리고 전문 의사를 데리고 평양으로 급파됐다. 소문 들었어요. 네네 이런 소문도 났었고 뭐 북한은 원래 김정은 하면 주치의가 딱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 사람 외에도 다른 능력 있는 의사들이 뭐 평양으로 뭐 집합했다 뭐 이런 소문들 야사죠 여기서처럼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났었어요. 실제로 우리 언론에서도 김정은의 팔목에 있는 반점을 주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점에 있는 자국이 많은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심장이나 심혈관 어떤 스텐스 수술을 한 자국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뭐 강력하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 제 추측은 뭔가 중차에 대한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그게 중태까지는 아닌데 뭐 치료 혹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사실은 정론이에요. 북한에서는 사실상 뭐 김정은이 뭐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뭐 이런 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살이 찌게 되면 위험 있고 멋있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살이 빠지게 되면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수척해지셨다. 가슴이 아프다. 여기서 끝납니다. 아니 그러면 인민들은 수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걸 어디서 확인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원수님의 그 건강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한다라는 건 불법인 거예요. 이건 생각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근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김정일 뭐 건강 이상설을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 뭐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은 1호 비밀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민족의 태양이잖아요. 민족의 태양이 없어지면 제 은하계가 망하잖아요. 그렇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아파? 라고 말하는 순간 너 우리 태양을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절친이야. 네. 너무 절친한테는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말 못합니다. 불만 있을 때. 죽어도 말 못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나올 때도 너희 부모님 욕은 해도 진짜 제 뭐 김일성 욕이나 김정일 욕은 할 수가 없어요. 수령 무오류설. 남이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내 귀를 빨리 잘라버려요. 왜냐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내 귀를 빨리 잘라버려요. 왜냐면 아픈데?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는 김일성에 대한 건강 모든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여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이미 내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제 90년대 이제 탈북자 도와주러 중국에 유학 겸 이제 탈북자 도와주러 갔는데 그 연변에 서시장이라고 있어요. 서시장에서 꽃제비들인데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걔들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영양 보충해 주려고 그 게장국 식당에 간 거야. 니들 이게 영양가 좋다. 보신탕. 애들이 국물만 먹고 고기를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 내가 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한 번도 평생 안 먹어봐서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 소화가 안 된다. 맞아.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마음이 막 어떻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김정일 그 때문에 니들 진짜 고생한다. 내가 한마디 했거든. 하니까 먹다가 숟가락 탁 내려놓으면서 애들이 우리 수령님 욕하지 마시라요. 우리 장군님 욕하지 마시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기 직전에도 수령님이 최고네. 굶어 죽을까봐 도망쳐 나왔는데 그런데도 우리 장군님 욕하니까 못 참겠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지만도 그 3대 부자한테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어요. 내 탓이라고 생각했지. 그냥 그들 내 탓이라고. 탓이다. 내 탓이라고. 내가 굶주리는 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다. 우리 인민이 잘못한 거지. 인민도 잘못이 있는데 일단은 수령은 신이니까 그 신 잘못은 아니고 그 밑에서 일하는 간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수령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게 만들었다. 최악의 상황인데도? 그죠. 그 최악이도 그래요. 그러면서 수령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맞아. 굶어 죽고 이래도 TV에 수령님이 현지 씨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령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막 집에서. 그랬어. 미국에서 이제 그 경제 제재 이렇게 팔 때마다 발표를 해요. 막 폭어로 하면 이제 아주 미국 놈들이 또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다. 미제가 자꾸 우리를 경제 제재를 하고 못 먹고 못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거지. 장군님은 우리 위해서 쪽잠에 제기업 두시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미제 때문에 장군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신다. 우리가 좀 더 충성 다해서 모셔야 된다. 북한에서는 실제로 학습 효과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씨 부자에 대해서 신병에 대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정치동으로 갔던. 그러지. 그러니까 절대로 말 못하는데 김정일이가 양강도 혁명사족지 현지 지도를 갔답니다. 관례에 따르면 간부들만 서 있는데 그날에는 혁명전족지 공사했으니까 젊은 청년 하나 내세워서 접견자로 됐는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담배 대표 수고했어. 이 친구 가서 받고 김정일이가 이제 담배불까지 붙여줘. 오,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안 붙일 수가 없으니까 한 모금 빨았대. 그리고 뒤에다 가지고 손으로 꽂대. 뜨거워. 담배 꽂혀. 아우, 아파. 뜨겁겠다. 그리고 이제 만나고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아픔보다 김정일이가 준 담배 한 대가 있잖아요. 접견 담배지 뭐. 접견 담배. 이게 사족지가 되는 거야. 사족이 되는 거야. 집에 쫙 가서 접견. 장롱에다가 딱 가방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딱 거야. 놨어요. 그렇지. 30분 다 돼서 허위사령부가 차 타고 쫙 오더니 허위사령부 군관들이 왜? 내놓으라. 뭘? 담배를 뺏어가? 담배. 뭐 1호 담배라서 가져가나? 1호 담배. 1호 그러니까 담배. 사생팬이 우리 오빠가 핀 담배 꽁초를 들고 좋아 이게 왔는데 갑자기 기획사에서 들이닥쳐가지고 주세요. 어디 제보하지 말고 주세요. 우리 애들은 담배를 안 피워요. 그래서 가져간 거죠. 흉터도 남은 거고. 그만큼 김정은의 사생활 같은 거는 그렇지. 담배 한 가지도 외부에 흘리지 발설 못하게. 저 북한에서 들은 소리가 김정일이나 김일성 그 3대들이 다 1호 자동차, 1호 열차, 1호 비행기 몽땅 지어 그 건강 상태 변비 그 본고까지 다 수거해가 비밀로 딱 한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단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신처럼 존재, 정말 신이다 이런 존재를 여겼단 말이죠 저는. 첫 번째, 리설주가 낳은 김정은의 어린 아들이 세습을 받아서 이어간다. 그러니까 4대 세습. 두 번째,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 정권을 잡아챈다. 조용원이 김정은 시대 때 등장한 간부인데 지금 북한 내에서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조용원. 제가 추리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이 백마를 조용원에게 하사한 걸로 저는 확인돼요. 백마? 백마까지. 그만큼 김씨 일가의 백두산 혈통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했다는 거고 그거 명예의 플러스 백두혈통. 그죠. 플러스 김일성 훈장까지 수여를 했거든요.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뭔가 더 한번 깊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정말 유사시에 그 뒤를 이을 자는 누구인가? 자꾸 김정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이번에도 이제 당 규약이라고 우리로 치면 당 통치기 때문에 헌법이에요. 헌법 개정이 또 있었는데 당의 제1비서라는 새로운 이제 타이틀이 등장합니다. 너무 자주 바꾼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전 당 제1비서가 누군지 아세요? 김정은이 제1비서였어요. 근데 자기는 총비서로 올라갔고 다시 제1비서를 요번에 신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령의 후계자 자리인 거야. 그렇죠. 자기가 있었잖아. 후계자가. 그런데 누군지 발표는 안 했어요. 직함만 등장하고. 근데 왜 벌써 지금 본인이 문제가 없다며 그 나이에 1비서를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건강에 대한 얘기가 끊이질 않아요. 사실은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많은 기자들이나 학자들도 미스테리예요. 왜 제1비서직을 굳이
또 만들지? 그렇지. 그 자기가 하던 거 총비사를 올랐으면 없애야 되거든요. 옛날에도 없었고. 근데 왜 이걸 만들어 놓을지가 미스테리라서 딱 두 파예요. 이건 김여정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조용원이를 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용원. 조용원이 김정은 시대 때 등장한 간부인데 지금 북한 내에서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조용원. 최룡해 동지, 리병철 동지, 김덕훈 동지, 박봉주 동지, 김재룡 동지, 이일환 동지, 조용원 동지. 오, 젊었네. 저 누구 닮았는데? 바로 뒤에 있잖아요, 지금. 아, 딱 뒤에 섰다. 군기반장하고. 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오. 야, 조용원이라는 인물을 봤습니다. 영향력이 막강한가 봐요. 그러니까. 조용원이가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분석해야 할 인물입니다. 조용원이 입고 나온 가죽 코트가 김정은이 직접 하사한 가죽 코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다. 그 정도로 김정은이 신임을 두고 있는 인물이고 자세히 보시면 북한의 이제 지도체제 핵심 라인들은 다 아버지 시대 때 물려받았던 사람 혹은 아버지 시대 때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용원은 아버지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김정은 시대 때 김정은이 직접 발탁해서 바닥에서 끌어올린 인물이에요. 지금 조용원의 직책이 당 조직지도부의 부장인데 북한의 노동당의 핵심이 조직지도부고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용원의 현재 위상이 얼마나 김정은에게 지극정성이냐면 옆에 이제 김정은이잖아요. 진행하라. 보통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이러고 해요. 그치. 그렇지, 뭐 이러고. 네, 이러고 하고 입가리고 이러고 하고. 하고. 근데 조용원은 무릎을 꿇어요. 여기서 딱. 조용원은 무릎을 꿇어요. 여기서 딱.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이 백마를 조용원에게 하사한 걸로 저는 확인돼요. 백마? 백마까지. 그건 대단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100만은 상징성이 있어요. 딱 최고 지도자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그 100마를 타게 되면 다 이렇게 검은 말을 타거나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말을 타거나 이렇게 차별성이 있어요. 근데 100마는 딱 한 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백마라는 게요,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김일성이 백마를 타고 일제를 몰아쳤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백마라는 거는 엄청나게 힘이 있고 위상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선물로 줬다는 거는 그만큼 김씨 일가의 백두산 혈통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했다는 거고, 그거 명예의 플러스, 백두혈통. 그죠. 플러스 김일성 훈장까지 수여를 했거든요. 조직 지도부라는 게 뭐 검열권, 뭐 인사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데예요. 근데 여기에 최고로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어마어마하죠. 거의 신화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뭐 신화 보면 말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페가수스, 그다음에 항상 뭐 알렉산더 대왕의 누슨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리마. 날개 달린 용만.